때는 1849년 6월 6일 궁궐 한가득 비탄에 젖은 울음소리가 흘러넘칩니다. 바로 헌종이 23세, 너무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한 거예요. 아이고. 젊은 왕의 때이른 죽음에 왕실은 큰 충격에 빠졌지만 이런 와중에도 신하들에게는 더 시급한 일이 있었지요. 종사의 대계가 급합니다. 바라옵건대 너그러이 억누르고 분명하게 하교하여 신들이 상세히 듣게 하소서. 일단 슬픔을 좀 밀어두고 빨리 왕부터. 맞습니다. 아무리 슬퍼도 할 건 해야지요. 그래서 다음 왕은 누굽니까? 헌종에 그 후사가 없었나요? 네, 헌종에게 후사가 없어요? 후사가 없었어요. 아이고. 진짜 큰일이네. 원래대로라면 헌종의 핏줄과 가장 가까운 왕실의 직계 후손을 왕으로 옹립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족보를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헌종의 6촌 이내에 드는 남성 왕족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 흥선군 쪽은 엄청 많았는데 아까. 정말 이게 가문 거야, 완전히 그냥. 그래서 신하들이 순원 왕후에게 울지만 말고 어서 후계자를 정하십시오 라고 좀 재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왕의 후계자를 순원 왕후가 정하죠? 왜냐하면 네. 왕이 후사 없이 죽을 경우 왕이 계승자를 지목하는 권한은요, 왕실의 최고 어른에게 주어집니다. 이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은 헌종의 할머니 안동 김씨 순원 왕후였습니다. 그게 왕후였구나. 순원 왕후였구나. 네, 이제 직계 왕족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어떻게든 적합한 왕족을 찾아내야 했던 겁니다. 왕위 계승 후보는 원래 이 초특급 기밀 사안이라서 공개되지 않아요. 하지만 전주희 씨 그 왕가의 족보를 뒤지면 뭐 대략 후보를 짐작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유력했던 왕위 계승 후보자들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 이하응? 이하응이 있어. 이하응. 아니. 자, 익숙한 이름 지금 보이시죠? 네. 기호 1번 흥선군 이하응. 흥선군은요, 종친부를 이끄는 리더 격이었으니까 명망을 따질 것도 없고요. 총명한 인재여서 별다른 교육 없이도 곧장 왕위에 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뭘까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헌종과 실제로는 14초. 야 14초는 진짜. 뭐? 진짜 남이다. 자, 다음은 기호 2번 이하전. 헌종의 조카뻘 종친으로 상당히 영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나이가 몇 살? 8살. 너무 어려요. 그죠? 자, 다음은 기호 3번 이경은과 기호 4번 이원범. 두 사람은 형제예요. 장점은 죽은 헌종과 7촌 사이. 후보자들 중에서 가장 촌수가 가까웠습니다. 저기가 제일 가능성이. 유력하네. 나이도. 하지만 네. 치명적 단점이 있어요. 뭐예요? 집안이 영모 집안이에요. 아이고. 집안이 영모 집안이에요. 아이고. 절대 안 돼. 아이고. 절대 안 돼. 아니 되옵니다. 아이고. 멈춰 주십시오. 아니 되옵니다. 자, 먼저 기호 1번 흥선군 이하응. 똑똑한 데다 종친부라는 세력까지 있습니다. 안동김 씨 자신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 인물입니다. 그러네요. 기호 2번 예. 이하전. 너무 좋은데. 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말을 잘 들을 수도 있는데 똑똑해요. 가문도 좋아요. 이 이하전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고분고분 안동김 씨 말을 들을까요? 거기까지 생각해요? 근데
18살인데. 권력을 오래 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동 김씨의 선택은 역모로 몰락한 집안인 기호 4번 이원범. 한마디로 스스로는 힘이 없어 안동 김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다루기 쉬운 인물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안동 김씨의 의도를 더 확실히 볼 수 있는 게 그들은요, 형이 아닌 동생을 최종 선택했다는 점이죠. 왜요? 이경은 이미 혼인해서 아이가 있어요. 아이고. 어찌하시겠습니까? 이원범을 왜 하시겠습니까? 결혼시키려고. 안동김 씨랑. 이제야 안동 김씨의 마음을 읽으셨군요. 멀리 봤다. 그렇죠. 그럼 교수님, 원래대로라면 누가 왕이 됐어야 되죠? 유교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서열입니다. 그러니까 서열이 꼬이면 안 돼요. 네. 근데 저기 이하응, 이경응, 이원범은 공통적으로 죽은 헌종의 삼촌뻘입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조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면 족보가 꼬여요. 근데 이하전은 헌종의 조카뻘입니다. 게다가 이하전의 집안은 선조의 아버지인 덕흥대원군의 직계 후손 가문이에요. 덕흥대원군의 가문은 유사시에 왕통이 끊겨지면은 여기서 왕의 후손을 갖고 올 수 있도록. 덕흥대원군의 직계 장손이라는 게 오히려 더 정통성이 훨씬 더 훌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하전이 가장 이 왕위 계승자로서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결국 이렇게 순원 왕후와 안동 김씨가 선택한 역적의 자손 이원범은 마침내 조선의 제25대 왕 철종으로 등극합니다. 아, 그렇게 나왔군요. 이원범이 철종이에요. 맞습니다. 자, 이 권력에 심취해서 지금 왕비를 2번이나 배출한 것도 모자라서 이 탐욕을 부려 꼭두각시 왕까지 세운 이 안동 김씨. 자, 지금부터 철종의 직위에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안동 김씨가 저지른 만행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철종의 직위에는요, 역모죄만큼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있어요? 네, 철종이 헌종의 삼촌뻘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죠? 유교 예법이 중요한 조선에서 삼촌이 조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는 있지만 삼촌이 조카의 양자가 되는 건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네네. 이상하죠, 이상하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철종이 즉위했을 때 사대부의 가장 경악한 부분도 삼촌 철종이 조카인 헌종의 제사를 어떻게 지느냐는 거예요. 그건 그야말로 조선 왕실의 학렬을 파괴하는 문제였거든요. 거꾸로 됐다 이거구나. 그러면 순원 왕후와 안동 김씨는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안동 김씨는요, 사실 일부러 학렬이 맞지 않는 철종을 왕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야 헌종의 아들이 아닌 순원 왕후 자기 아들로 입적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동 김씨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요,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2번째 수렴청정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렴청정은 보통 왕의 할머니가 하거나 왕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왕의 어머니가 하게 됩니다. 네. 자, 헌종의 가계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표 헌종 밑에 이하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헌종의 부인이 이하전의 양어머니가 되겠죠. 네. 그 위에 효명세자의 부인도 이하전의 새 양할머니가 될 겁니다. 그러면 효명세자의 부인이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효명세자의 부인은 안동 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동 김씨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자, 그런데 철종은 헌종의 삼촌뻘이에요. 자연스럽게 순원 왕후와 순조의 아들로 입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철종이 왕이 되면은 수렴청정을 누가 하게 된다? 순원 왕후. 순원 왕후가 하게 되죠. 수렴청정이 그렇게 재밌나 봐요. 끊어내질 못하네요. 맞습니다. 특히 안동 김씨라는 강력한 뒷배가 없었다면 철종은 이거는 절대 즉위가 불가능한 왕이었거든요.
철종의 집안은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큰아버지가 역모에 휘말려서 몰락합니다. 게다가 할머니와 큰어머니는요, 아이고, 천주교 세례를 받은 신자였어요. 신유박해, 즉 천주교인들을 대규모로 박해한 사건에서 이들은 사형당한 죄인이었습니다. 어머. 그게 끝이 아니에요. 철종의 큰형이 한 번 더 역모에 연루되면서 철종과 가족들은 모두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두 번이나 역모에 휘말린 역적의 자손 순원왕후와 안동 김씨도 당연히 철종 집안 내력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역모에 휘말린 철종의 가족들을 전부 왕족으로 복권하고요. 그야말로 신분을 탈탈탈 세탁해 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작업을 아주 은밀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잘 보세요. 뭐예요? 에? 잘 보세요. 뭐예요? 구멍 났네. 잘라버렸어요. 잘랐어. 아, 뒷장이에요, 저거. 이런 짓까지 한다고 진짜로? 저걸 어렸어? 저 때는 사실 뭐 지우개나 뭐 삭제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종이를 잘라버렸네요. 그렇죠. 자, 이 책은요, 정조의 개인 일기에서 시작해서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고증이 필요할 때마다 열람하는 일성록이라는 기록물인데요. 당시 실록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책 전체에 칼로 잘라낸 흔적이 무려 635곳에 달합니다. 아니, 저 책을 만지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렇죠. 잘려나간 기록을 철종실록과 비교해 보면요, 대부분이 철종 집안에 대한 기록입니다. 안동 김씨는 이렇게 왕실의 기록을 조작하는 만행까지 저지르면서 철종의 정통성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안동 김씨 집안의 선택으로 왕위에 오르게 된 철종. 나를 잘 이끌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예 모를 텐데. 당시 철종에 대한 소문이 기록된 편지가 있습니다. 자, 그 편지를 우리 혁수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현재의 임금은 사냥꾼으로 불리었고 자기 친척 집에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장날이 되면 가장 값싼 일꾼 노릇을 하였고 인정머리가 털끝만큼도 없는 주인의 채찍을 거의 매일 맞았습니다. 우와, 종노릇하고 그런 사람이 말이 안 조선의 되는. 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안동 김씨에게는 왕의 학문적 소양이나 인품, 정사를 돌보는 능력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아, 너무 심한데요? 지금 안동 김씨가 철종을 왕위로 세우는 과정이 굉장히 무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의 많은 정치 세력이나 사대부들이 이때 안동 김씨들한테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경제적인 보상을 줘야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백성들만 모든 피해를 다 당하는 거죠. 그 결과 철종 말년에는 1862년 한 해에만 70건이 넘는 농민 봉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왕까지 세우며 하늘을 뚫을 기세로 치달은 안동 김씨의 권력. 그들은 이제 정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철종의 왕비마저 안동 김씨 출신의 철인왕으로 세웁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최초로 한 가문에서 연달아 3명의 왕비가 배출된 순간입니다. 얼마나 권력이 슬픈 거야. 얼마나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주희 씨가 세운 나라 조선에서 말 그대로 왕을 지배한 안동 김씨. 그래도 한 나라의 임금인데 아래 것들한테 망신스럽구나.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한 흥성군. 이게 어찌 왕실이라 할 수 있단 말인가? 흥성군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바로 권력의 정점에 선 안동 김씨를 끌어내리겠다는 야심이었습니다. 안동 김씨에게 분노했지만 아직 대적할 힘이 없는 흥성군. 그런 흥성군이 움직이기 시작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아까 종친부? 아닙니다. 바로 세도가들이 여는 잔치집이었습니다. 잔치가 아니라도 기생집이나 연회, 상갓집 같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모인다 싶은 곳에는요, 여지없이 흥선군이 이렇게 끼어 있었죠. 흥선이 양이 축하드리러 왔소이다. 심지어 모범 종친이라며 칭송받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가는 곳마다 구박받는다면서 상갓집에 개 취급을 하고요. 손가락질까지 됐습니다. 기생집에 왕래하여 그 처신의 방탕함은 보통 윤락한 집에 무례한 자제와 다름이 없었다. 때의 사람들은 이르기를 미치광이 방탕꾼이라 하였다. 왜 그러죠? 아예 바뀌었네요, 사람이. 네, 사실 고종이 등극하기 전까지 흥선군의 행적에 대해서 제대로 정사에 남겨진 기록은 없습니다. 이제 상갓집 개라거나 미치광이 방탕꾼이라거나 이런 기록들은 대부분 다 야사에 나온 내용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흥선군은 종친부의 실세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종친부는 종친을 돌봐주는 기구잖아요. 열심히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럴 때는 경조사를 제일 먼저 챙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기는 무슨 상갓집마다 저렇게 개처럼 따라다니네, 약간 이런 식으로 비웃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뿐만 아니고요. 흥선군은 아버지 김조순의 뒤를 이어 안동 김씨의 주축이 된 이 김좌근의 지배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당시 김좌근은 관리들의 인사권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집은 늘 뇌물을 바치러 온 사람들로 문전성시였거든요. 관직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 시험이 아니라 김좌근에게 뇌물을 쓰는 게 더 빠른 출세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야사에 따르면요, 흥선군 역시 김좌근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의 집을 자주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김좌근이 첩과 나란히 앉아서 흥선군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네요. 흥선군더러 자신의 첩인 양씨에게 절을 한번 해보거라 라고 시킨 거예요. 왕족인데. 근데 첩인데. 네, 아무리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과 안동 김씨지만 그래도 왕족에게 이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흥선군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흥선군은 망설임 없이 절을 하고 양씨에게 형수 소리까지 합니다. 왜 그러죠? 흥선군에게는 그렇게 행동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주위에서 명망 있는 종친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흥선군과 함께 왕위 후보자로 거론됐던 이하전 기억나시죠? 네. 그 어리고 총명했던 종친 이하전은요, 사람들의 예상대로 비범한 인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감히 철종 앞에서 이런 말까지 하죠. 이 나라가 이 씨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김 씨의 나라입니까? 어머. 멋있다. 이 얘기를 들은 안동김 씨 가만히 놔두지 않았겠죠. 네. 결국 이 일이 화근이 돼서 이하전은 영모에 휘말려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21세 나이에 사약을 받고 숨집니다. 아유. 이 시기에 이하전뿐만 아니고요, 많은 종친들이 안동 김씨에게 찍혀서 유배를 가거나 사약을 받습니다. 아무리 전주이씨 왕실의 후손이어도 안동 김씨의 입지를 흔들거나 입바른 말을 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너무 심한데요? 진짜 김씨가 왕이었네요. 흥선군의 이런 기행은 사실 안동 김씨가 장악한 조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흥선군의 철저한 전략이었습니다. 수모와 굴욕을 자초하며 자신에 대한 경계심을 흐트러뜨린 흥선군. 그러면서 그는 가만히 때를 기다립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안동 김씨의 치세를 제 손으로 끝장낸 그 순간을 말이죠.